요즘 저 60대 어르신들에게 노인이라고 하면 화냅니다. 네. 뭐 건강으로 봐도 신체적으로 봐도 노인도 아니고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노인 기준은 여전히 65세입니다. 정부가 이걸 좀 올리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래서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노인 연령에 대한 우리가 규정을 어떻게 하고 그 규정을 했을 때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실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좀 시작할 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는 노인 인구를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개인이 주관으로 인정하는 노인의 나이가 70세 넘어서는 것에 비해서 사회 구조는 너무 낮게 되어 있는 것이죠. 흔히 저런 걸 기자들이 우리 정철진 평론가도 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안테나 띄운다 그러잖아요. 네. 정부가 살짝 이렇게 해보고 여론 안 좋으면 검토도 못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67세, 뭐 70세 이런 건 나온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박농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태스크포스 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다양한 방책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섹터 중에 하나에서 고령화 문제에서 저렇게 이제 갑자기 이 65세라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어르신 기준을 상향 조정을 뭐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운을 뗐다라는 것은 아마도 당국에서는 우리의 말하는 이 65세를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론의 반응을 네.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운을 띄워놓으면 당장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저렇게 언론들 또 정작 당사자인 또 65세에서 70세 사이 어르신들도 이런저런 반응을 보일 테고 그런 것들 다 경청한 네. 다음에 이달 말에 태스크포스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논의할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니 뭐 굳이 노인 나이를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어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네. 기준이 65세로 맞습니다. 돼 있어요. 그럼요. 네. 이 65세가 이제 왜 이 올리는 게 문제가 되냐면 대부분의 어르신분들은 아이고 뭐 65세 70 정도 되면 뭐 노인인가? 아, 나는 네. 75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대부분의 복지 혜택과 연금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로 맞춰놓고 여기에서 이제 각종 우리 예를 들어서 지하철 어르신들 지하철 무료로 65세죠. 이용하고 네. 뭐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 뭐 기초연금 뭐 그 받는 것도 대부분 기준이 그렇고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유일하게 나이 먹은 게 좋은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약간 꼼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70세로 올려서 지금 국민연금 계속 이제 40이면 네. 고갈된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국민연금 수급 그렇죠. 시기를 늦춰가지고 좀 미루고. 좀 어떻게 네. 하려는 거 아니야라고 좀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아니, 뭐-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65세가 노인이냐 이거 어르신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시죠. 네. 만 60세에 데뷔한 하춘아 씨입니다. 네. 개인 최다 운영으로 기네스북까지 올라가 있다는데 55년생이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65. 네. 그럼 노인이냐? 네, 이런 거죠. 영원한 네. 진짜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더 네. 네. 자, 조용필 씨 68. 그럼 뭐 노인 누가 노인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어르신들에게 노인 나이 몇 살쯤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봤습니다. 70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80, 한 5이 노인의 나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하고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그래도 절대 안 떨어져요. 65세는 청년이에요. 노인이라면 한 70대 이상 되지요. 65세 같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머리를 딱 스타일 깎고 그러면은 60대 먹은 사람도 한 50대 보인 사람도 있어요. 나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생각에는 노인이라고 안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비란 말 들으면 좀 어지러운 것도 있더라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일단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젊게 사시다 보니까 어떤 분은 여전히 나이 들어 보이시고 어떤 분은 정말
정말 나이 많으신데 젊어 보이시고 노인의 기준 어떻게들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몇 세 정도가 노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조사했더니 72.5세가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른 둘은 돼야 노인이다. 그 정도에 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본인들이 지금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본인들은 노인 아니시고 건강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노인 기준이 복지 혜택과 연관된다고 얘기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지죠. 그건 네.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노인의 나이는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만약에 노인의 연령을 70대 이상으로 해서 복지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면 아마 그냥 65세로 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까 이런 저게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저에게도 만약에 어르신을 몇 세라고 생각하냐? 저도 한 75세, 저 70 이상으로 생각을 네. 합니다. 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70대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죠. 워낙 초고령 사회.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라들 선진국도 다 합쳐도 이런 연금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이라든가 각종 혜택에 있어서의 책정하는 나이는 거의 65세, 67세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 그러느냐? 실은 정년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회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60세가 아니라 50대에 끝난다면 그래놓고 모든 법들은 70세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무려 10년 가까이에 있는 소득 절벽, 네. 이런 뭐 소득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네. 빠져버리면 완전 사회가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실은 여기가 이 공론화에서 우리가 70세라고 하는 문제가 어려운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게 어르신 70세 이건 쉽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따라와야 될 게 사회적인 정년도 늘려야 되고 앞으로 뭐 임금 피크제도 뭐 해야 되고 뭐 각종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일본도 한 살 두 살 올리는 거에도 어마어마한 이 역풍을 맞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일단 뭐 지하철 요금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65세가 있죠. 기준이, 65세 이상 되면은 뭐 도시철도를 탈 때도 뭐 할인되고 출퇴근 시간에도 네. 할인되는 것도 있고 네. 각종 복지 혜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금 수급권도 다 그렇게 돼 있고요. 네. 또 노인정액 진료비 감면이나 네. 임플란트 틀니 뭐 노인 장기 요양, 참 뭐 그렇죠. 건강검진 임플란트도 이런 다 부분도 2개씩 다 그렇죠. 할인해드리잖아요. 이게 다 65세 이상으로 네. 맞춰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다 7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저게 딱 바뀌어서 그러면 앞으로 보건의료 부분 혜택, 기타 뭐 저런 뭐 도시철도나 뭐 새마을호 무궁화 할인, 통근열차 할인 이런 것들도 70세로 바꾸겠습니다 하면 그게 반발이 만만치 않겠죠. 아, 진짜 큰 건 기초연금이죠. 맞아요. 기초연금 기초연금이- 어르신들 지금 20한 4, 5만 원. 예, 4, 5만 원이고 소득 아래 분들은 예. 30만 원도 받죠. 조금 30만 원까지. 그것도 됩니다. 65세부터죠. 그렇죠. 65세인데 당장 지금 뭐 최대 30만 원을 5년을 더 늦게 받는다. 네. 기초연금으로 해서 70세부터 받는다라고 하면 네. 그 역풍도 65세에서 70세에 해당하는 이게 제일 분들은 클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 상당히 보니까. 크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연금이 나와 있고 이제 저기 나오는 무슨 주거복지부터 기준이 경로당 가는 나이도 정해져 있죠. 모든 네. 저 복지가 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게 다 밀리는 거예요, 5년씩이요. 네. 그렇게 저 되면. 노부모 부양자 주택 특별 공급 같은 것도 분양 순위가 올라가는데 그렇죠.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되는데 맞습니다. 네. 저게 다 65세다. 네. 이제 앞서 백성문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선진국도 지금 이게 정말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죠. 국민연금 저 수급 개시 연령.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65세부터 맞습니다. 지금 점점 밀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그 60세에서 지금 밀어놔서 65세인데 독일, 미국 다 지금 미루고 있거나 미루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국민들은 정말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것도 65세 아까 정철진 평론가 얘기했지만 65세, 67세에 맞춰져 있어요. 70세까지 넘어간 데는 없어요. 지금 현재도. 네. 그러니까 외국의 선진국들도 선진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제가 미국에서 13년 살면서 저도 연금을 들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65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제가 볼 때 65세일 거예요. 그러니까 70세로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그 활동 연령은 70세라 하더라도 복지 혜택을 받는 부분은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렇게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또는 피부로 느끼는 것과 다르게 복지 혜택까지 같이 연계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네. 이게 상당히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국가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50세 되면 다 직장 나오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걸 늘렸을 때 과연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거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면 그러니까 67세든 뭐 한두 살이든 뭐 올리던 노인의 기준을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 규정상 올리면 결국은 이게 정년 일을 한 2, 3년 더 할 수 있고 이건 좀 좋은 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년이 늘어나니까 반면 그렇게 더 일하니까 연금도 좀 늦게 받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연금 고갈되는 것도 더 미룰 수 있고 결국 이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만회하나 우리가 정말 70세를 올린다면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게 정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년은 그대로 두고 어르신의 이 노인 나이만 70세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정년을 적어도 65까지, 뭐 62까지는 끌어올려야 돼. 지금 60세, 62세인데 어제 공교롭게도 이제 정부가 제공하는 새로운 통계가 하나 나온 게 네. 이제 국민 이전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이대별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적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게 58세부터는 네. 완전히 뚝 떨어지는 게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득, 현실이에요. 소득이 확 줄어드니까. 예. 네. 지금 뭐 정년이 60세라고 하지만 글쎄요, 55세부터는 네. 빠르게 다 은퇴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70세부터 노인 복지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네.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정년을 늘린다? 그럼 또 무슨 문제입니까? 청년들 취업은 또 어떡합니까? 네. 꽉 차는데. 그럼 그 다음은 뭐냐?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가 또 나오겠죠. 네. 그럼 우리나라가 너무 정규직의 권한이 세기 때문에 이 고쳐야 될 게 마침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어제 이렇게 딱 던졌던 게 혹시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65세, 70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가? 네. 살짝 아까 백성원 변호사도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문제도 했는데 그것도 물론 생각했겠고요. 이런 어떤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네. 이걸 다 생각해서 이 70세 카드를 살짝 던지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자꾸 전문가분들 말씀 듣다 보니까 올리긴 진짜 어렵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인가 복지부 장관이 68세인가 이야기 꺼냈다가 그때 혼났죠? 예, 혼났고 다시 원점으로 나- 이제 뭐- 예. 뭡니까? 살았을 때 몇 푼이라도 받겠느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불과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네. 이제 그 정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줄이게 얘기를 했다가 완전히 역풍을 받았었고요. 네. 미국의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미국 얘기 잠깐 하셨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그나마 체계적인데 지금 한 67세부터 노인 웰페어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왜 정교하다고 얘기하냐면 미국은 정년이 65세예요. 아, 그러면 네. 65세에서 웰페어 받는, 그러니까 연금 받는 게 67세, 2년밖에 빈틈이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은 버티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네. 지금 주마다 70세로 연금을 더 늘 뒤로 70세로? 예, 네. 수급 개시를 늦춰야 된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한두 개를 바꿔야 될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예. 네. 독일도 국민연금 받는 연령을 68세론가 8세입니다. 했다가 뭐 정권 바뀌었다는 말도 있고 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예요. 네. 네. 게다가 우리는 또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과연 국회에서도 이 반응들을 어떻게 할지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방울은 좀 누군가는 또 달아야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네. 당위가 함께 정철진 존재하는, 네. 평론가 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 네. 그 노인 연령은 많아지고 젊은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을 어르신들을 봉양해야 하는 사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의 기준을 위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당위고요. 현재 가장 현실적인 해법인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구조에서 그러니까 혜택 받는 사람을 네. 더 위로 밀어넣고 줄인단 말이죠. 혜택 예. 받은 사람을. 기존 네. 혜택 받게 되는 65세, 66세도 같이 노동을 하면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게 네. 해준다는 취지인데 네. 제가 말했죠. 이거를 안 하고 그런 환경은 조성은 안 하고 나이만 70세로 올려버리면은 여기 65세부터 70세 사이분들은 취지는 다 알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 혜택이 만약에 67세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 이 2살. 네, 2살 더 올린다. 67세부터 이제 지하철 무료가 된다. 67세부터 기초연금 받는다. 하면 받는 분들은 모두 직접적인 손해를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혜택은 젊은 세대에게 가는데 젊은 세대는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젊은 세대들은 이런 거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들이 혜택 받는 시간은 점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네. 혜택을 받는 시기가 점점 더 멀어진다는 얘기죠. 네, 제 네. 말은. 왜냐하면 점점 지금도 우리가 출생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젊은 세대는 얼마나 그럼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 내서 국민연금 냈더니 그걸로 나중에 고갈돼가지고 받지도 못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젊은 세대가 열심히 일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네. 아까도 정철진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이게 노인의 나이를 올리고 일을 할 수도 기회를 주면 아까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부분. 네. 이 부분이 정부가 정교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노인 연령을 높이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은 엄청난 반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도 공기업 직원이지만 58살에서 정년이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60세가 됐는데 됐죠. 네. 공무원이나 이런 게 선진국도 지금 계속 높이다 보니까 네.
이것도 62세까지 높인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이 그렇죠.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 얘기를 하면 65세로 지금 높인 정년이. 네. 네. 그래야지만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고 네. 나서 노인 연령을 이제 한 68세나 70세로 하고 연금은 더 늦게 받아라. 늦게 받게 네. 하고 그 대신에 정년을 늘리는 대신에 임금은 확 깎겠다. 네. 네, 한 70%확 깎겠다. 이래 버리니까 반발이 또 큰 거예요. 왜냐하면 네. 현재 이 뭐 58세라든가 59세 일하시는 분들은 나 일은 더 하고 싶지만 임금이 깎이는 거는 또 원치 않죠. 그러니까 네. 각자 나이대별로의 목소리들이 또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조율이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2, 3분 남은 것 같은데 나라별 연금 수령 나이를 볼까요? 네. 우린 지금 미뤄서 65세인데 그렇죠. 지금 뭐 62세에서부터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63세, 64세 이러다 이제 65세로 가는데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67세로 밀어놨고. 근데 70세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미국은 이미. 네, 미국도요. 네. 미국 같은 나라도 그 젊은 층이 계속 유입되는 나라도 10년에 1년씩 평균 연령이 높아진대요. 그렇죠. 게다가 미국은 지금 정년이 65세거든요. 네. 그래도 그 5년에 소득 크레바스, 소득 절벽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되니까 네. 말만 나오면 또 안 됩니다. 네. 미국도. 그래도 최진범 교수님 말씀처럼 70세는 없네요. 네, 70세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70세까지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최초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런 2살도 못 올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완 장치가 없는 상태에 70세로 무작정 올리는 것은 네. 제가 볼 때 반발이 심하고 그렇게 하려면 정교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교한 준비 작업은 뭐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이는 만약에 못 바꾼다면 네. 중간에 혜택들을 줄이는 방안들을 아마 이번 태스크포스 팀에서 추진하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국민연금부터 해서 기초연금을 싹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혜택 받고 있는 지하철 예입니다. 네. 지하철 무임승차는 이제 67세라든가 이렇게 구분으로 아마 따로 떼어 놓는 그런 타협안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씩이라도 일단 혜택을 줄이는 네. 높아 총선 보입니다. 다가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자, 최진범 교수, 백성문 변호사, 정철진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에는 지금 떨고 있다는 박지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